해인 총림 제10대 방장 후보로 5등 선원조실 대원대종사가 선출됐습니다. 대원대종사는 수행하는 총림으로 거듭나자고 밝혔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지원사업 10주년을 맞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선명상대회 참석차 우리나라를 찾은 티베트 불교의 증메 린포체가 조계사에서 대중들을 만났습니다. 고통의 핵심 원인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 때문이라는 증메 린포체는 자비와 보리심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선명상을 할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국제 선명상대회 주관을 맞아 남양주 봉선사가 마련한 이색적인 선명상 현장을 찾았습니다. 해남 대흥사에서 맺어진 초이 선사와 투사 김정희 선생의 인연을 담은 창작극 다우가 선보였습니다. 지역 사찰이 음악회나 전시회 외에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연극 발굴에도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공주 항림사 5등 선원조실 대원대종사가 해인 총림 제10대 방장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해인사는 어제 경내 보경당에서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어 3시간여의 논의 끝에 대원대종사를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는 최고 어른으로서 산중총회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10년입니다. 근본적인 수행이 없이 하악만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깨진 그릇을 맞추는 것 같아서 하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중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해인 총림을 빛낼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 정진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대원대종사는 1956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상주 남장사에서 출가해 1962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공주 항림사를 창건해 5등 선원을 개원하고 조실로 추대돼 후학을 지도했습니다. 또 전국선원 수자회 수석 대표, 해인 총림 서당 수좌,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성보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사업 10주년을 맞아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과 성과를 조명하고 향후 비전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국가유산청의 지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 비지정 문화재 보존 처리, 성보박물관의 환경정비와 항온항습, 학예인력 지원 등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관리를 위해 폭넓게 지원했습니다. 성보박물관과 수장고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거나 방치됐던 성보가 안정적, 체계적으로 관리됐고 전시에 활용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 이 역사가 잘 아시다시피 불교 문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교 문화가 우리 그 역사적으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미친 그 정신적 물리적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성보의 보존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정책 세미나, 진우 스님은 문화유산에는 그 시대에 얼이 스며 있는데 나를 편안하게 하고 모두를 평화롭게 하는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그 궁극적인 목적은 평안이거든요. 평안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유산 속에 있는 그러한 정신을 속에 궁극적으로 내가 편안하고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러한 의미들이 전부 하나하나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한국박물관협회 이사 주경스님은 기조발제에서 성보박물관은 일반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종교적 기능이 동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밀 진단을 통한 개보수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유산청에는 불교유산국 정도가 최소한도 들어서야 되고 민간유산 지원에 대한 조직과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계가 반수가 넘는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화재위원회도 이제 국가유산위원회가 됐겠죠. 위원회도 불교계 인사들이 반 정도는 돼야 된다.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는 폭넓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시도록,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큰 보람찬 유산을 느끼면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앞으로도 제가 가는 사찰마다 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들이 사찰을 방문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계종은 지난 10년간 불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구축했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우리 문화의 뛰어난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진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고향 금륜사주지 본각스님과 서울 진관사주지 법회스님이 각각 조계종의 공로패와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서울 종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2대 전국 비구니 회장을 지낸 본각 스님에게 종정 공로패를, 진관사주지 법회 스님에게는 총무원장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승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불교 역사를 바로 세웠다는 공로를 인정받았고, 법회 스님은 사찰 음식 등의 문화를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세계 불교 여성들의 소통 행사인 샤카디타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본각 스님은 전국 비구니 스님들의 화합과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감사를 표했고, 법회 스님에게는 진관사는 이제 세계인들이 찾는 한국의 얼굴이 됐다며 격려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염원을 담은 2024 국제 선명상대회 열기가 부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와 부산 쿠무다에서 열린 전국 선명상 축제에서 명성의 고수 로시조안 할리팩스 박사는 현대화된 선명상의 가치를 4부 대중과 공유했습니다. 부산에서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국제 선명상 대회 행사 중 하나로 전국 선명상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2024 국제 선명상 대회 개막식에 이어 서울 봉은사를 비롯해서 전국 11개 사찰과 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영남 지역에서는 금정총림 범어사와 문화예술법인 쿠무다에서 각각 초청 강연과 선명상 체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는 세계적인 명상 전문가인 로시조안 할리팩스 미국 우파야 선센터 주지이자 사회운동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죽음을 앞두거나 힘든 삶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과 자비심을 가져야 하고 명상을 통해 이뤄나가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And it is precisely the realization of these two aspects, the aspect of change and the aspect of cessation, that I want to address today. I want to address it in relation to the encounter with suffering. 강연은 죽어가는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노숙자 등 강연자 본인이 만나고 경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나갔습니다. And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things that we have discovered in the field of neuroscience and social psychology and in studying group processes is that the way to transform out of toxic states into healthy states is through compassion. That is, meditation itself is about cultivating what is called in social psychology attentional balance. That capacity is characterized by clarity of resolution.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공적 영역에서의 연민이 사적 영역에서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Where you see that your public values are not aligned with your private behavior. And one of the things that is important for us to do, should a family member be in that situation, is to actually find a way to give that person feedback
or take them to the temple. 현대사회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선명상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데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가능성도 엿보인 시간이었습니다. 강연과 함께 싱잉볼 명상체험과 AI 고민상담소도 현장에서 운영됐습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조계종이 개최한 국제 선명상 대회에는 해외 명상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했는데요.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한 티베트 불교의 자비와 보리심 수행자 직메 린포체가 조계사 불자들과 만났습니다. 직메 린포체는 조계사 법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했을까요?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비와 보리심 수행자로 불리는 직메 린포체가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사부대중과 법문을 나눴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유진에 팔모 평화와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티베트 불교의 명상과 철학을 지구촌 곳곳에 전하고 있는 직메 린포체는 이날 마음 수행, 지혜와 자비에 이르는 길을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직메 린포체는 티베트 불교의 로종 수행을 소개하고 로종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행 또는 훈련이며 이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나아가는 대승불교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설했습니다. 망치가 좋은 도구가 되는 것처럼 명상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왜 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좋은 도구라며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번뇌로 물든 마음을 극복하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therefore that spirit of genuine compassion, the altruism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outcome of whatever endeavor you follow. 직메 린포체는 짤막한 명상으로 잠시나마 번다한 마음을 내려놓게 한 뒤 티베트 불교 선지식의 8가지 개성을 함께 낭송하며 뜻을 음미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When you really practice compassion, then you actually welcome them, you embrace them. This is really good. This is really good. It's good for you. Good for the Koreans. 시종 웃음과 유머, 친절함과 자상함으로 나오는 법문에 대중은 쉽게 공감했습니다. 좀 금강경에서 항상 아상을 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나만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보리심에 대한 법문이 굉장히 감명 있게 와닿았습니다. 고통의 핵심 원인은 훈련받지 않은 마음이라고 강조하는 직메 린포체는 잘못된 생각을 비워가는 수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국제 선명상 대회 주관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선명상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를 마련해 반려동물 천만시대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이 반려견을 데리고 마음 편히 외출할 수 없었던 애견인들에겐 희소식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죽비를 든 스님이 조주선사의 무자 화두를 대중에 던집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그래요.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성품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을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반려견들한테 물으면서 오늘 좋은 걷기 명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25 교구 본사 봉선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 애견과 함께 사찰을 찾은 수많은 사부대중이 봉선사 교구장 호선 스님의 지도를 받아 선명상을 체험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숨을 내뱉고 다시 들이쉬는 순간 때때로 화두 참고에 실패한 강아지들의 짖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이내 바람 속으로 사라지고 짧은 5분에 불과했지만 품속에 안긴 애견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살핀 순간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원래 절에 강아지 데리고 못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기회 돼서 오니까 되게 좋았어요. 확실히 절이 좀 공기도 좋고 좀 환경이 훨씬 좋으니까 이런 거 같이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참가자들은 애견과 함께 연꽃밭을 거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요가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선명상이랑 걷기 명상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국제 선명상 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렸는데 이른바 댕플스테이 등 늘고 있는 애견 인구에 발맞춘 사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서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 챙김과 더불어 불교를 더 가까이 느끼고 생명이 있는 일체 중생이 존귀하다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명상 걷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템플스테이나 이런 것도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광화문 도심 속에서도 또 애견과 함께라도 언제 어디서도 할 수 있는 선명상 수행은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하면서 의미를 넓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군 장병을 위한 선명상 축제도 열렸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그제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명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대립과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자비와 친절이 깃든 식호, 구체화 수행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조계종이 모국하고 있는 선명상입니다. 현대인들이 평화로운 도심을 회복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곽정은 씨의 명상 강의와 장병들의 고민 상담 시간에 이어 유진 스님의 불경과 전자음악을 결합한 디제잉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전통차의 성인으로 불리는 초이선사는 조선 후기 해남 대흥사 일지암에 머물며 당대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과 교류하고 차 문화 중흥을 이끌었는데요. 대흥사가 차를 매개로 한 초이선사와 추사의 아름다운 인연을 담은 창작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의 서예가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등 조선 후기의 대학자들과 차를 나누며 교분을 쌓았던 초이선사가 머물렀던 해남 대흥사입니다. 어둠이 깔리자 도깨비 분장을 한 배우들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공연 한마당을 펼치고 사찰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간직한 전각과 다리 등이 그 자체로 연극 무대의 배경이 됩니다. 도깨비들이 이제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출연을 해서 이제 대흥사의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서 하고 다닌다, 이런 컨셉으로 잡았거든요. 사찰이라는 것이 밤에 이게 조명이 같이 깃들고 배우들의 이야기들이 합쳐지면은 더욱더 볼거리와 이제 놀거리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도 귀향길에 들러 차의 성인 초이선사에게 조선 최고의 명필 원교 이광사가 쓴 대웅보전 현판을 떼라고 했던 서예가 추사 김정희. 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당장 떼어내게! 내가 이 김정희가 지금 당장 새 현판을 써주겠네! 추사 김정희가 9년이라는 유배기간 동안 초이선사의 차로 마음의 화를 다스리고 자만심에 빠졌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됐다는 이 이야기가 창작극 다우 차에 깃든 우정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추사와 초이의 그런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흥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차를 더 즐기고, 그리고 그를 더 사랑하는 이런 시선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공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 장면이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로 눈앞에 펼쳐지자 관객들은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그냥 듣고 그랬던 것을 몸소 여기서 같이 이렇게 행위로 하고 그런 걸 너무 그냥 감동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천년보찰이자 차문화의 성지 대흥사는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더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녹차 만들기, 산지승원 걷기,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d I really enjoyed, even though that I couldn't understand too much about the language, but the performance and the music was really, really amazing.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공연은 또 처음이어서 좀 신선했고, 이렇게 배우분들이 가까이 와서 막 참여를 유도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대흥사는 앞으로 시민들이 사찰을 자주 찾고 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소개할 계획입니다.
가을밤 정취가 가득한 남도의 천년고찰에서 초이선사와 추사의 차로 맺어진 지극한 우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일 화요일 국군의 날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